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입 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관세사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수입 신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소 한편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겁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관세사들이 이렇게 수입 통관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관세사는 수입 통관을 단순히 대리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과는 이렇습니다. 관세사는 리스크 보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드리는 수입 통관의 중요성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수입 통관의 중요성을 아시게 되면 관세사의 중요성도 자연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수입 통관 그냥 어쨌든 물품 받으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관세사님 그냥 제가 책임질 테니까 A라는 HS 코드로 그냥 분류해주세요. 드로 신고해주세요. 혹은 뭐 원산지 미표시인데 검사 나면 그때 해결할게요. 우선은 신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매 건마다 이런 세관 현품 검사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관에서 적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관 담당자도 랜덤으로 배정이 돼요. 세관 담당자별로 심사를 하는 항목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사후세액 심사라고 원칙적으로 세관 심사 단계에서는 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요건들을 심사를 하지 물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세 가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신고 납부한 이 세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사후에 심사를 한다는 뜻이 뭘까요? 네, 사후에 추징받을 리스크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사후에 세관에서 검사를 했어요. 심사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이제 동일한 물품인데 단가가 들쭉날쭉이고 이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사후에 심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주분들은 가지고 있는 근거 서류로 세관에다가 소명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세관에서 요청이 온다고 바로 추징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세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잘 신고를 했다면 그 구비하고 있던 서류를 잘 제출을 하고 소명만 잘하면 뭐 문제없이 끝나겠죠. 하지만 문제는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서류도 잘 구비 안 돼, 대응 능력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HS 코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품목 분류는 관세사에다가 맡겨야 된다더라. 품목 분류는 까다롭다더라. 품목 분류는 중요하다더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품목은 정말 단순하고 HS 코드에 이슈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관세율표에 보시면 딱 이렇게 분명히 딱 적혀서 HS 코드 몇 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하지만 없는 것들도 많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분류가 될 수 있고 이쪽에도 분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경합이 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HS 코드는 사실 수입 통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죠. 이 관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수입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HS 코드가 수입 세율도 더 낮고 수입 요건도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고 수입 요건이 있는 HS 코드에 비해서 없는 쪽으로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사인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없는 것들, 깔끔한 것들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면 덜 까다롭고 빠르게 신고도 할 수 있고 처리도 빨리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건 따르라고 있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부합하는 쪽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HS 코드를 잘못 정해가지고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소 신고를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즉 더 높은 세율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더 낮은 세율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년치에 수입 신고했던 건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누락했던 세액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플러스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죠. 보통은 관세사에 통관을 맡기시게 되면 HS 코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신데,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하시는 품목이라면 이 HS 코드에 대해서는 필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권고드릴게요. 네, 다음은 FTA입니다. FTA는 요즘 정말 많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수입자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그냥 받아서 적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 FTA 적용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상에다가 명시해두지 않은 이상 나중에 악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출자가 발행해준 서류 덕분에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네, 수입자한테 좋은 겁니다. 당연하죠. 수입자가 되는 세금, 납부해야 하는 원래 세금을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해줌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이 나왔다 라고 해서, 그리고 검증 결과 그 원산지 증명서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이 추징된 금액, 그러니까 이때까지 혜택 본 금액 플러스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누가 처리를 할까요? 네, 이게 바로 악유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지속적으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수입을 하시고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출자와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수출자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수출자가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납부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이 수출자한테 있다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사후 검증이 나왔을 경우 추징 금액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수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두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